자, 이제 리그레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리그레션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는 OLS고, Ordinary Least Square고, 요렇게 오차항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베타를 미분의 방법으로 구해내는 그 기법, 가장 간단한 기법인데, 그 기법으로 구한 베타가 구한 계수값들이 좋은 성질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려면 갖춰야 되는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저런 방법으로 베타를 구했어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구한 베타를 이제 베타 헷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계량 경제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싶은 그 값,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 계수값,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미지수의 그 값, 그거를 이제 그냥 베타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저걸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부동산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 그 중에 일부 표본만 이제 추려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하잖아요. 통계적으로 계산한 값, 그걸 나타낼 때는 베타 햇이라고 많이 쓰는데, 우리가 구한 그 베타 햇의 기대값이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진정한 베타 값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어떻게 골라내느냐에 따라서 이 베타 햇은 계속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본 선택에 따라서 베타 햇이라는 값도 컸다 작았다 막 할 수 있는데, 수없이 많은 종류의 표본을 막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구한 베타 햇, 또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막 이렇게 구해가지고 분포를 보면 걔의 딱 이제 평균값, 요게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베타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구한 이 베타 햇의 이 폭이 너무 넓으면 신뢰하기 어렵겠죠. 애들이 쫙 가운데 좀 모여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신뢰가 가겠죠. 이제 그럴 때 베타 햇의 분산이 이제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OLS로 구한 그 베타 햇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한 베타의 분산보다 작아야 된다. 얘가 제일 작은 분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게 좋은 통계량, 그러니까 베타값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걸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좋은 통계량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막 있어요. 그런 거를 통계학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이제 블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블루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베타 햇의 기대값이 베타와 같아야 된다. 요거보다 얘 기대값이 실제 모수보다 뭐 작거나 크거나 이게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편차 또는 편의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unbiased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bias가 이제 편의 또는 편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긋나 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작다 하는 것은 굉장히 efficient하다는 얘기거든요. 가운데 딱 모여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주 베스트하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모형은 이제 선형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모형에서 저 베타 같은 거를 우리가 구해낸 값을 이제 에스티메이터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 OLS, 뭐 LS에서 LSE, 뭐 ML에서 MLE라고 이제 얘기할 때 추정하는 행위 자체를 에스티메이션, 추정해낸 통계량을 이제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에 우리가 추정해낸 통계량 중에서 아주 베스트하면서 unbiased 된 거, 그거를 약자들 따와가지고 줄여서 이제 블루라고 해요.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그래서 이 블루라는 것이 좋은 통계량, 그러니까 좋은 베타값, 얘가 갖추어야 될 이제 어떤 성질을 대표하는 단어로 이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 블루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OLS로 구해낸 에스티메이터가 블루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가정 또는 조건. 다시 OLS에 의한 통계량, 에스티메이터가 블루가 되기 위한 조건,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조건을 통계학에서는 가우스 마코프 정리라고 합니다. 가우스 마코프 티어럼이라는 게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아주 중요한 티어럼, 그러니까 정리인데, 이제 요거를 잘 갖추어야만 OLS의 방법으로 계산한 베타 에스티메이터가 좋은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블루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제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 선형 모형을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저 모형 자체가 제일 기본적으로는 선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리니어 해야 된다는 거죠. 리니어리티. 그러니까 선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아까 이제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1 해가지고 쫙 이렇게 식이 갔었는데, 이 식 자체가 선형 결합, 그러니까 1차 식의 선형 결합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선형 결합이라냐면 x가 아니고 베타, 이 개수에 대해서, 베타에 대해서 선형 결합이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식을 만들 때 y는 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제곱 해도 이건 선형이에요. x 제곱을 우리가 z라고 치환했었으면
베타 1 Z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로그 베타 1에 곱하기 X라든지 또는 뭐 루트 베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베타 자체가 선형성이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선형은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X가 이제 외생성을 가져야 됩니다. 엑사지니어티. 우리가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었을 때 Y는 이 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생적인 변수지만 이 X들은 외생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외생성을 갖고 있는 이 X들은 수식으로 좀 나타내 보면 이 X값 자체가 Y나 또는 이 Y를 대표하는 게 이태 있는 이제 에러거든요. 에러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분산, 코베리언스에서 뭐 X하고 이 두 개가 0이라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외생성의 조건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뭐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도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제 오차항에 대한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오차항을 뭐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베타를 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오차항인 E는 이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나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간단한 뭐 우리가 자주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오차의 크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이 그 중앙을 잘 지나가고 있다면 이 오차의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0이 돼야 되겠죠. 요것들의 중앙을 지나가면은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없어지고 가운데를 딱 지나가는 선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차항과 관련된 첫 번째 조건은 오차항의 기대값이 0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조건은 오차항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 우리 보통 분산은 시그마 제곱 나타내잖아요. 이것으로 일정해야 된다. 이게 고정값이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차항의 분산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x하고 이게 y다. 그러면은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중앙선으로부터 오차가 벗어나 있는 이 폭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x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이 막 커지는 이런 데이터라면 OLS를 통해서 베타 값을 구하면 그 베타 값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나 또는 y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분산 자체가 어떤 때는 분산이 작다가 어떤 때는 분산이 컸다가 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을 이제 이분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분산 같은 현상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등분산해야 된다. 또는 동분산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죠. 그러니까 요 제곱 자체가 어떤 x나 y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차항은 평균이 0이면서 분산은 상수인 그런 형태를 가져야 되고 요거 두 개를 또 포괄해서 정규 분포해야 된다는 거죠. E가 노멀 제로 시그마 제곱을 따라야 된다. 정규 분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E가 이게 이제 오차항이면 평균값 기대값은 0이고 그 좌우로 이렇게 분산이 있는데 이 분산의 크기가 x나 y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얘가 막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 안 되고 이제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긴 모양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정규 분포해야 된다 하는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들이 그러니까 이 오차항들끼리 또 역시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뭐 코베리언스 이 i하고 이 j하고 두 개를 구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 이제 독립이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또 오차항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해줘야 OLS의 방법으로 계산한 에스티메이터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블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작업을 하다 보면 선형성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X가 외생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해도닉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택 가격들을 막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된 이 오차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낸 회기 모형 자체에 있는 거는 오차항이라고 하고 실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이 오차 있잖아요. 이걸 잔차라고 해요. 그 잔차를 가지고 실제 회기 모형의 오차를 한번 상상을 해봤더니 걔 평균이 0이 아니거나 걔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거나 오차항끼리 서로 상관관계가 있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존재한다면 정규분포가 아니거나 그렇다면 이제 OLS를 적용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얘기를 빼먹었는데 상관관계, 오차항끼리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자기상관이라고 합니다. 자기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차항끼리 서로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OLS 말고 일단 뭐 간단한 GLS로서 WLS, 좀 더 복잡한 GLS, ML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방법이 많다 그랬죠. OLS 아닌 나머지 방법들은 다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등분산이 아니고 이분산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는 뭐 자기 상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또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달라진 방법으로 이런 것도 해보자. 이제 이러면서 다양한 기법들이 이제 발전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우스 마코프 정리를 이제 설명하면서 선형성, 외생성 그리고 오차항과 관련해서도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OLS가 블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조건들에 대해서는 뭐 이외에도 독립 변수 또는 설명 변수인 X끼리 이제 서로 선형 관계가 없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이제 더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X끼리 X1, X2 뭐 이런 것들끼리 이제 선형 결합 또는 선형 관계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X라는 변수들 사이에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경우 그걸 이제 다중 공선성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게 없어야 된다. 뭐 하는 조건들도 이제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OLS에 의한 에스티메이터가 블루가 된다 이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건들을 다 묶어서 가우스 마코프 정리라고 한다 하는 용어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론의 5번째 시간 특성 가격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